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신기한 이론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반은요, 일단 우리가 이제 수교, 임용고시에 나오는 그 수교의 어떤 가장 베이스가 되고 뿌리가 되는 이론을 총정리하는 이제 그런 강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서, 사실은 이제 막 기본적인 주춧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막 너무 부담을 느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요. 이제 모든 이론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신론에 나오는 신론을 가지고 이제 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내 것화 시켜서 이제 짧다고도 할 수 있고 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2달 동안에 8회 정도의 시간 안에 이제 요 이론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론 안에서 어떤 이제 1월, 2월에 기본 이론을 정리할 때는 그 기출 문제를 뭐 푼다 이런 것보다는요. 기출 안에 있는 그 이론을 보는 건데 이렇게 출제가 되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론과 기출을 결합했다. 그래서 이제 신기한 이론반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라는 거는요. 요 반에서는요. 교재가 이제 신론 1하고요. 예, 신론 2도 좀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요. 요게 이제 개정판들이 있고요. 이제 기존의 책들이 있는데 크게 개정을 한 건 2019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막 인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신론 2가 그러니까 이 신론 2가 신론 1에서 뭐 조금 부족했던 이론을 계속 추가해서 만들다 보니까 유독 많이 계속 새로 인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또 갑자기 이제 그 순서를 좀 바꾸면서 뭐 그 전에 또 그 교육 과정을 1에서 2로 오면서 이렇게 약간 순서들을 바꾸면서 이제 좀 이렇게 막 좀 뒤죽박죽이랄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바로 직전에 한 거에서는 또 이제 그 어떤 한 챕터가 없었어요. 좋은 수업의 예라는 챕터가 없었는데 또 이번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또 그게 하나 또 들어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혹시 지금 책을 우리가 2까지 보고 있지 않은 선생님들은 뭐, 갑자기 무슨 말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뭐 저번에 2가 있으시면, 이제 약간 거기 빠지는 부분들은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고 하니까요. 뭐,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의 2개를 가지고서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스스로 좀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도 돼야 하는 챕터들도 꽤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시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니까 그 세부 계획이 지금 OT 자료 있죠. 예, 그래서 그 세부 계획을 이제 가지고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1 갔다 2 갔다 막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거의 이제 1을 나가면서 이제 2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진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걸 이제 교재는 요걸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노트는 있는데 노트를 사실 기존에는 이제 노트를 이론을 하고 나서 노트를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각자가 뭐 각자의 노트에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이런 것들 같더라고요. 도대체 뭘 적고 뭘 안 적어야 되나 봐. 그래서 사실은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중요한 것들 우리가 꼭 시험장까지 뭐 가서 이제 정말 기계적으로 연습해서 써야 하는 답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같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노트가 뭐냐면요. 지금 같이 올려져 있는 자료 있죠. 그래서 강의 회차별 나가는 것들이 그날의 강의 안에 강의 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잘 정리를 하시면 그 세 가지를 이제 그 노트를 가지고 이제 복습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신론 종강하는 날 이제 묶으면 이제 하나의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 교재와 우리가 이제 강의하게 되는 정리한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하나 중요한 거는요. 아까 이제 그 OT 자료에서 그 이제 5가지의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수업이죠. 예.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한다. 그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인강으로서 듣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목요일, 수요일 어떤 본인의 날짜를 반드시 정해서 항상 그 날짜를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따가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 안에 못 들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켜서 수업을 하시지 않으면 이게 밀릴 수도 있고 좀 약간 계획이 틀어지게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틀어지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습이 있는데, 자, 이 복습은 그 OT 자료를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1, 2, 3로 해놨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1, 2, 3로 해놓은 게,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같이 설명을 제가 하고, 강독을 하고, 중요하게 밑줄을 치고 이렇게 해요. 그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1번, 2번에 복습 1, 2, 3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는 날 넘기지 마시고, 이제 복습 1, 2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읽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교재를 읽고, 그냥 거기 있으니까 안 쓸게요. 교재를 읽고, 밑줄 친 것 위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는 거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의 노트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확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앞에서 막 양이 적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외워야 둬야 될 거 외우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노트하고 이제 책하고를 요거 1, 2번은 그날을 넘기지 않고 공부를 하시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다음에 강좌까지 아까 내가 정한 날은 수요일 뭐 몇 시야. 그러니까 이 수업 자체를 딱 이제 고정된 그 시간, 그쵸?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해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 날짜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수업을 들은 날 복습을 하고. 그러니까는 6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동안에 뭐 그 다음 수업을 듣기 한 2, 3일 전에 복습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그냥 수업 들은 날 복습을 했으니까 복습을 안 한다든가 그거는 절대로 안 되고요. 최소한 이 1번하고 2번에 관련된 거를요, 쪼개서 그러면 복습을 첫 번째 정리를 잘 해놓으면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만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만 해도 돼요. 더는 하지 않아도 돼요. 일부러 이렇게 쪼개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다른 과목 내용학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동 중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1, 2를 잘 해놔야만 요 3번이 잘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복습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제 강의 노트. 이제 정리죠, 정리. 이 노트 정리는 뭐 지금 길게 말해봐야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교재가 있었죠. 예, 가급적이면 좀 새 교재를 사용하면 좋겠다. 왜냐면 기존에 거기 있었다면 내가 새로 공부를 할 때에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말은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거, 그렇죠?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니까 자, 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내가 대략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표를 세우거나 이런 부분은 뭐 우리 홈페이지 영상에도 있어요. 예, 그 이제 공부하는 설명하는 영상도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공부 하루 이틀 하고 뭐 계획표 하루 이틀 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짜는데 상당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정말로 오늘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쪽부터 몇 쪽을 한다. 이런 계획을 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하는 것들은 사실 수교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크게 봤을 때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고정된 시간에 복습을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이고 요게 잘 돼 있으면 다음 강좌까지 요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복습을 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 좀 유의하시라는 거예요. 그쵸? 그게 우리의 그 OT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자료에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은 그 기출 영역이에요. 9번 동안에 계속 출제됐던 기출 이제 어디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책상에 딱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상에 붙여놓으시고 우리가 뭐 지금 그걸 가지고 뭐 작년에 이게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이걸 볼 일은 아니고요. 이제 우선은 붙여놓으시고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이제 교과 내용 있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수학교육학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수학교육 과정에 대한 거니까 우리나라 교과서,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지도해야 하는 교과 내용, 이렇게 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역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한 10개월 정도 집중할 수 있어요. 10개월 정도 집중을 하셔서 수교라는 과목은 뭐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요 계획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실천해 나가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제 갈수록 좀 더 쉬워지게 될 거예요.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책상 앞에 붙여 놓으시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진도표 있죠. 진도표하고 그다음에 요 기출표하고는 기출 영역하고는 붙여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도표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1부의 수학교육의 이해 부분에 그 2장하고 3장을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장하고 3장 뭐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여기 그 역사적 발달을 순서로 쓰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예, 자료를 한번 보면 자, 이제 그 수학교육의 필요성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예, 자료에. 예. 그래서 수학교육의 필요성이라는 1절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필요성이 뭐냐? 그럼 사실은 이제 그 뭐 신론에서 우리 재미나게 다양한 설명을 많이 해주기는 했지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느냐면요. 그 밑에 3가지가 보이시죠? 네. 그 위에 이제 공백을 좀 자료에 둔 이유는요. 선생님들이 뭘 필기하고 싶으신 거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하기 위함이고요. 제가 뭐를 또 맵을 그려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굳이 그런 내용은 없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예. 자, 그래서 수학을 어떤 이유로 가르쳐야 하는가? 또는 학생들이 왜 수학을 알아야 하는가에 관한 보다 근원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학을 배우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과학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수학이 갖는 가치에 대하여 단순히 어떤 것만이 아닌 어떤 거에서의 가치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수학만 가르쳐도 애들이 막 수학만 잘하고 이것만이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학문적 입장이고요. 예. 학문적 입장만이 아닌 교육적 입장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2번째도 볼게요. 예, 왜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학교육의 필요성을 수학교육의 일환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을 구현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서 찾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재 육성이죠. 예, 인재 육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서는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소리고요. 이제 세 번째가 NCTM에서는 그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정보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수학적 소양과 수학적 힘을 기르기 위해 수학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학적 소양과 들어갈 말이 이거고요. 수학적 힘.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예.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요것도 써놓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해놓을게. 자, 사실은 이게 복잡하지 않고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학교육의 필요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학교육의 목적, 자료 두 번째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학교육의 목적 세 가지 하고 제가 이렇게 동글뱅이 1, 2, 3을 해놨어요. 예. 그건 이제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나중에 노트를 보실 때 머릿속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맞아, 그거는 몇 가지지? 저거는 몇 가지지?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지금 수학교육의 목적이다 해서, 그쵸? 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저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쪽에서요. 예, 그 다음에 수학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는 일단 그 뜻은 이제 교육을 하는 필요성은 아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말을 할 때는 이제 사실은 수학도 잘 가르쳐야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고 어떤 수학적인 힘, 수학적인 능력, 고등사고 능력도 키워야 하지만 또 반면에 수학적인 소양도 키워줘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 이념을 구현을 하는 하나의 이론이 된다.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학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항상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가르쳐야 해?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면 수학의 가치가 뭐야? 그 소리예요. 예.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쵸? 그 다음에 수학의 가치. 근데 또 요렇게 써놓으면 갑자기 약간 이제 깜빡하다가 왜 Y만 있지? 이럴 수도 있어요. 가르쳐야 하는 이유. 요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항상 맥락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수학교육의 목적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정신도야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용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 요 자체는요, 외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도 출제가 됐었어요. 네, 이렇게 그냥 수학교육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를 써야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그 이후에는요, 각각의 뜻을 주고 이걸 쓰는, 각각 하나씩을 쓰는 것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이것의 뜻을 써야 하는 상황도 오고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크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학교육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학교육의 목적이라는 자체는 가르쳐야 하는 이유, 어떤 수학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 그럴 때 이제 정신도야성, 이것 때문에 가르치는 거고 이러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용성 때문에 가르치는 거고 이러한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이라는 그 수학의 가치가 있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첫 번째가 정신도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도야성을 정리하실게요. 쓸게요. 빈칸에. 쓰시고 수학을 배우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추상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기호화하고 형식화하는 능력, 단순화하고 종합화하는 능력 등의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 즉 고등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신도야성 하고요. 통하게 되는 게 뭐예요? 고등 사고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거죠. 똑똑해지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실용성 넣으시고요. 예. 수학을 배우면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과학이나 다른 학문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금 국소적으로 본다면 내가 학생일 때는 우리가 뭐 사회도 도움이 되고 다른 과목에도 막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점점 커지면 이제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어떤 타 과목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죠? 그러면서 점점 바깥으로 나가면 어떤 다른 사회생활을 하는 것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회생활 안에서도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 거스름돈을 계산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거창하게 뭐 회사의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도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가 합리적인 어떤 분석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폭넓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 넣으시고요. 인류가 오래전부터 오늘까지 구축해온 수학이라는 문화를 학생들이 수용 전달될 가치가 있다고 느끼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기하적 도형이나 황금 분할 등으로 수학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조화되어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유도하는 수학 공식이나 방법으로부터 수학적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이라는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의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작게는 아주 미미한 것도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이게 수학이라 이때부터 시작을 했구나, 셌구나, 하나 둘 셋 세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와 더불어서 그쵸? 역사 속에서 우리랑 같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아름다움은 당연한 얘기고, 그죠? 그 안에 실용적인 거, 여러 가지, 사람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계승되어 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예. 수학교육의 목적이라는 거는요, 이러한 것 때문에 가르치는 거고, 이러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서 이제 3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빈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론을 정리할 게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지금 첫 번째가요.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수학적 활동에서 사고의 정확성, 수학의 아름다움과 기능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이며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일반적 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자신의 사고 활동의 한 성향으로 동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은 뭐냐면 사고의 정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엄밀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엄밀성. 지금 빈칸에 엄밀성 넣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2번에, 그죠? 3페이지에, 프린트 3페이지에 2번에, 1번에 엄밀성 말하는 거거든요. 예. 사고의 정확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비롯하여 수학적 성질이나 사실 원리, 정리 등을 모두가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의미를 표현하려는 수단이다. 수학학습을 통하여 훈련된 효과적인 간결한 표현 능력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간결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또는 이해시키는 도움을 준다는 거죠. 내 생각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 핵심이 없잖아요. 너저분하게 설명하면. 그죠? 네. 그래서 2번은 지금 간결성에 대한 얘기예요. 간결성. 예. 자, 일단 4번까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 논리성. 수학적 활동에서 논리 정연한 추론 과정은 필수적 요소이며 제가 지금 논리성이라고 말했네요. 예, 이번에는 먼저 말했네요. 그쵸? 예, 말했으니까 쓸게요. 예, 지금 논리성이에요. 논리 정연한 추론 과정은 필수적 요소이며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과정 등은 모두 일반적 문제 상황에서도 요구되는 것으로 수학적 추론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다. 그 다음에 일반성이에요. 아까도 이름을 먼저 말했으니까 할게요. 일반성이에요. 자, 수학적 아이디어나 개념은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일반화되고 결과를 추상화시켜서 유사한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일반화 능력은 수학학습을 통해 훈련될 수 있는 중요한 정신 능력이다.
결국은 추상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일반화가 되게 하는 그 자체.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아름다운 공식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명제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이 네 가지가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네 가지라는 요 녀석들은요. 결국에는 정신도야성을 이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예, 요 네 가지들이 저 정신도야성을 서포트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쉽게. 자, 그래서 지금 5번부터는요, 이제 신론에 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거기 이제 책으로 봤을 때, 이제 다 읽기 전에. 자, 5번을 보죠. 페스타로치가 이제 말하자면 이 정신도야성에 대해서 더 이제 막 강조를 한 거예요. 수학이 이만큼 정말 좋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 머리의 질서, 진리 감각, 정신 체조. 그래서 그 머리의 질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머리의 질서, 진리 감각, 정신 체조 세 가지를 정리한 것을,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수학 교육에서 뭐 실용적, 교양적, 훈련적, 이렇게. 그러니까는 실용적이라는 거, 머리의 질서 실용적, 진리 감각은 교양적, 정신체조는 훈련적, 이렇게 각각 대응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실용적, 교양적, 훈련적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6번, 7번, 8번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체조란 인간의 정신, 예를 들어 판단력이나 추론력의 연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머리의 질서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물을 과학적으로 정리, 수학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머리의 질서 자체가 아까 이제 합리적인 거, 그러니까 실용적인 걸 말하고요. 정신체조가 아까 훈련적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8번의 진리감각이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은 교양적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동경, 진리의 존재에 대한 확신, 막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수학교육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소리예요. 그래서 6번, 7번, 5번, 6번, 7번, 8번 봤고요. 자, 9번 볼게요. 수학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은 미적분에서부터 신라시대 술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과 수준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풍부한 자료와 유연한 해석을 통하여 문화적 가치.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여기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 문화적 가치라는 게 그냥 뜬금없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수학 고유의 신미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확인하는 경험 자체가 사실은 고등학교를 떠나면 이제 많은 사람이 수학하고 그렇게 친밀하진 않아요. 전공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진로를 선택하면. 그래서 그런 학생에게 좀 더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이내에 더 많이 경험시켜줘야 한다. 그런 뜻이 돼요. 자, 10번 볼게요. 자, 9번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10번에서 강조한 거는요, 실용성의 요 부분을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정신도야성에 관련돼서 아까 그 페스타로치가 이야기하는 거, 수학은 정말 이렇게 되게 극찬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9번에서 이제 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에서 실용성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화 세상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사실은 수학이라는 건 뭐 늘 어렵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어렵다 하지, 옛날 사람도 어렵다 하지, 맨날 어렵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특정 소수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 보이시죠? 자, 실용성의 의미를 대중을 위한 학교 밖에 길거리에서의 실용성으로 한정을 하면 학교 교육은 무의미해진다. 제가 밑줄 친구만 보는 건데요. 그럼 마찬가지죠. 수학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쵸? 어떤 다른 과목, 뭐 기술 과목이든 가정 과목이든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뭐 음악만 잘해야 되고 미술을 이런 측면에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음악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 미술은 미술을 좀 볼 수 있는 거, 아름다움 느낄 수 있는 거를 위하여 학교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거스름돈 계산과 같은 간단한 문제 상황에서부터 자료를 조사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 조건을 분석하는
이런 어떤 선택, 최선의 선택 상황까지 가는 실용성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실용성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정리한 부분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수학교육의 목적이 되는데요. 그 뒷페이지 4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봐주실게요. 4페이지를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제가 뭘 해놨냐면요. 지금 3번을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정신도야성이 이제 이 녀석들이 정신도야성은 서포트해준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교육의 목적으로 이제 정신도야성이 갖는 의미하고 역할이 뭐냐. 쟤네가 진짜 구체적으로 뭘 하냐. 저런 일을 한다는 거죠. 저 4가지 일을.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를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그 요러한 영역에서도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려요. 자, 2번째. 그 다음에 수학교육 목적의 실용성의 의미 변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까 여기서도 그랬죠. 실용성이 어떻다. 되게 좁은 의미. 그쵸? 그래서 되게 큰 넓은 범주를 좀 넓혀줘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그래서 실용성의 의미를 대중을 위한 학교 밖에서부터 뭐 거스름돈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 해결까지 가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문을 하는 데까지도 유익하다. 빈칸에 다른 학문. 그러니까 4페이지 4번에 위에 빈칸이 학교 밖, 밑에 빈칸이 다른 학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수학교육에서 문화적 가치 및 심리성을 강조하는 이유. 자, 수학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수용 전달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과 자연에 담긴 수학적 질서를 수학적 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수학적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수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적 안목을 키워준다는 게 핵심적인 말인데요. 빈칸에 가치, 그 다음에 수학적 안목을 넣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6번에서 자세히 보도록 해요. 자, 수학적 안목, 그 다음에 수학적 안목을 형성하는 게 그럼 뭐냐 볼게요. 수학적 안목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어떤 현상이나 일상생활에서 수학적으로 바라보고 해석, 분석할 수 있으며 주변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수학적 안목에 대한 정의예요. 수학적 안목이 뭐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수학적 안목. 자, 그 다음에 브루너에 의하면 각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가 되는 현상에 대한 정보로만이 아닌 그러한 사실이나 현상을 서로 관련짓고 체계화하는 주요 개념이나 원리를 파악하는 지식의 구조를 통해서 수학적 안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빈칸이 관련짓고 체계화, 지식의 구조, 수학적 안목을 형성.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3, 4, 5, 6번이 그럼 뭐냐면요. 이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고, 뭐 빈칸으로 할 때도 있고, 지금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지금 꽤나 페이지 수가 많아요. 앞쪽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10페이지 이상 되는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3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험 문제로서도 채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대로. 정신도야성의 역할이 뭔데? 4가지. 그죠? 그 다음에 실용성의 의미라는 건 수학에서 말하는 실용성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도대체 수학에서 문화적 가치 및 심리성을 왜 강조하는 거야? 그죠? 예. 그 다음에 수학적 안목은 뭐고? 수학적 안목을 어떻게 형성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4페이지에서 3, 4, 5, 6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의 특성을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수학의 특성하고 또 제가 마찬가지로 7가지에서 번호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제 어차피 밑에 그 가지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트를 보시면서 복습하실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 문제, 정신도야성, 실효성 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수학의 특성이 뭔데 하면서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습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잖아요. OT에서. 그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7가지 우리가 기억을 뭐 암기하고 이래서 될 필요도 없고요. 이제 이해하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의 특성 7가지는 알아둘게요. 이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좀 2, 3년 전에도 어떤 증명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을, 증명에 추구하는 방향을 수리 철학하고 연결해서 잘 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수학의 특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학의 특성을 가지고 철학 또는 교과 내용, 많은 거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7가지. 그래서 1번에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할게요. 네, 여기다 할게요. 네. 지금 7번으로 되어 있으면서 수학의 특성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7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정리가 되기를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 자, 1번을 볼게요. 수학은 인간 생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고 인간의 생활과 함께 발전, 유용하게 사용, 다른 학문 하는데 발달한다. 벌써 앞에서 우리가 했던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죠? 예, 이게 뭐죠? 그렇죠. 실용성.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쓰는 것보다 밑에를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2번째 볼게요. 자, 어떤 구체물들의 모임에서 각각이 가지는 특성 가운데 이질적인 속성을 버리고 동질적인 속성만을 추출해서 만든 표상을 이상화해서 얻어지는 개념을 의미하는 거다. 벌써 이제 알긴 알겠죠. 예. 수학의 추상성이란 나왔어요. 예, 추상성.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는 물리적 세계나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직접 다루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다루는 것이다. 추상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3번째 보죠. 수학적 개념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일반성을 넓히기 위해 고도로 형식화된 것이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한편에 이 형식성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형식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증명의 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힐베르트가 더 이렇게 쐐기를 박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교재 연구 하다 나오겠지만 이제 그 얘기고요. 자, 4번. 기초적인 내용을 토대로 새로 조합하거나 통합하는 것, 새로운 개념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형성하는 것, 수학적 개념을 확장하는 것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통성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다른 과목도 물론 그렇지만 수학에만 좀 확실히 수학이 더 튀어요, 이 성질이. 예. 그래서 수학은 어느 교과보다 개통성이 강한 교과고, 개통성은 학습 내용의 순서를 정할 때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쁠 때가 있는 게 뭐냐면요, 앞에를 못하면 계속 못해요. 수학은 앞에가 막히면 이제 계속 막히는, 그게 이제 가장 나쁜 점이면서도 좋은 점인데요. 예. 자, 5번을 보죠. 2가지가 있어요. 1번, 이제 거기는 그 1번, 2번에다 해놔서 직관성하고 논리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논리적인 것만이 되게 이렇게 수학적인 거고 직관적인 건 약간 좀 이렇게 좀 밑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논리의 베이스, 기본은 다 우리가 직관에서 온 거고 천재들이 무엇을 찾아낼 때도 다 직관으로 찾아냈기 때문에 직관은 상당히 수학에서 중요한 성질이라서 사고의 대상을 인지하는 활동이 다소 분명하지는 않지만 관찰, 실험, 실측, 작도, 제작 등 직감을 통하여 감지하는 사고고 이론 전개의 선행 방향 기틀을 마련해주는
직감적 아이디어고 이론과 구체를 맺어주는 것, 구체에서 논리의 방향을 시사해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막 어려운 논리성을 막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리적인 추론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바로 직관적으로 만지게 하고 관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란 분석적, 단계적, 추론적, 정당한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가는 사고이다. 그래서 그 화살표를 한번 볼게요. 전제로부터 결론을 타당하게 이끌어내는 논리성은 수학 교과의 특징적인 거지만 논리적이고 정당화되는 대상은 사실상 직관에 의해 발견되고 발명되는 게 많다. 수학에서 특히 많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성하고 특수성도 거기 나와 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그쵸? 뗄래야 뗄 수 없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일반성이란 하나의 대상에 대한 고찰로부터 대상을 포함하는 집합에 대한 고찰로 확장시키는 일반화. 그 다음에 일반화를 통하여 수학이나 과학에서 많은 법칙을 발견하고 때로는 한 가지 사실을 관찰하고 또 그 일반화적인 법칙을 발견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되죠. 예, 하나에서부터 그거에서 이제 파생을 시키는 거라. 그다음에 특수성은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 주어진 대상의 집합에 대한 고찰로부터 그 집합에 포함되는 더 작은 집합 또 단 하나의 대상에 대한 고찰,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특수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수학의 특성. 마지막 있죠. 수학적 사고 과정에서 사고의 대상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그것을 겉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최적의 사고가 가능하도록 본질적 요소만 고려하여 새로이 바람직한 형태로 단순하게 얻게 되는 거라서 이것이 이상성이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이제 어떤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제거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핵심에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지금 한 게 뭐냐면요. 수학의 특성을 한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왜 하느냐면 수학의 특성 7가지 하고요. 이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출제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수학의 특성을 잘 반영한 건 뭐냐? 아니면 그 안에 어떠한 수학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학생들이 어떠한 수학적 특성에 대해서 어려워한다, 뭐 쉬워한다,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교사는 저 수학적 특성을 어떻게 지도하고자 하는가 하는 등등등.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5페이지에다 지금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수학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값어치가 있고 이러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가르쳐야만 하는 그런 3가지의 목적인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자체, 그 학문이라는 자체의 특성에 대한 7가지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하니까 이것들을 이제 따로 가서 막 옮기고 정리하고 이러려면 시간적인 것도 많이 걸리고 좀 불편함이 많죠. 예,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봐야 하니까. 그래서 자료 요거를 이게 그냥 프린트 자료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도 노트화를 시켜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서 이제 마지막이 됐을 때 이제 내 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내가 생각했던 거, 고민했던 이런 거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게. 그래서 큰 재산이 될 건데요. 자, 그럼 이제 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6페이지 보시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지워야겠는데요. 자, 8번에 제가 무엇을 넣어놨냐면요. 이제 약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된다 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끝으로 넘어오는데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예, 잘 따라오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저쪽에 썼지만 너무 이쪽으로 와서 제가 다시 쓸게요. 네. 자, 요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출제되는 형태를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수학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도 마찬가지예요. 걔하고 짬뽕이 돼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가를 볼게요. 다소 불분명한데, 전체를 감지할 수 있는 사고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감각적 아이디어고, 구체적인 논리의 방향을 시사해 주는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 말하는 게 뭐예요? 직관성이죠. 네, 여기서는 직관성을 말하는 거죠. 직관성과 논리성 중에서. 자, 두 번째. 수학이 생성 발전 과정의 추진력의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서 내용을 모순 없이 체계화하는 거고 질서 있는 구조를 갖춘 교과로서 자격을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사고를 효율적이면서 정연하게 가다듬어 세련된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짝꿍이에요. 네, 얘네 둘이 친한 짝꿍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우리가 바로 자 11월에 본 시험에서 22학년도 기출 시험 문제에서 보면 직관주의, 형식주의 막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 거 보면은 다음 타자가 이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왜냐하면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학의 특성이.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정확하게 수학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그러한 뭐 내용적인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수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성질이잖아요. 그거를 잘 지도해야 되는 게 그것도 되게 한편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냥 뭐 그래프를 지도하고 뭐 함수를 지도하고 뭐 대수를 지도하고 방정식을 지도하고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선생님들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재미나서 공부한다? 사실은 재미가 좀 계속 붙긴 해야 하지만 그렇게 막 신이 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야 할 곳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중학교 2학년에 마름모가 나오면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 한다는 명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명제이긴 하지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마름모에서 그러한 명제를 직관성을 반영해서 지도하는 거고 논리성을 반영해서 지도하는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고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직관성을 반영한 지도는 무엇이냐? 논리성을 반영한 지도는 무엇이냐? 각각을 쓰게 할 수도 있고요.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직관성이 반영이 됐다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얘네들이 사실 마름모도 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명제를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직관성에서 일단 구체적 조작. 구체적 조작 활동이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종이를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각적 어떤 그런 종이 같은 거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눈으로 관찰을 하는 거죠. 시각적 자료 활용을 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겠죠. 예.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도구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자료, 종이라든가 어떤 교구라는 도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념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름모에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수직 이등분을 하는구나. 이걸 알기는 아는데 이제 이쪽에서 한 걸 보시면 거기 이제 그건 제가 그림을 다 넣어놨죠. 그러니까 종이를 먼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요. 그래서 이 끝에만 이렇게 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름모 모양이 생기는 거잖아요. 직사각형 모양, 종이 접어보시면 되니까 이 반에서 끝부분을 딱 잘라버리면 딱 펴면 이제 마치 다이아몬드의 모양에, 그쵸? 그렇게 해서 잘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접혀있던 이러한 이제 이렇게 접혀 있었겠죠, 종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쫙 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이제 접혀서 같이 맞물려서 있던 데니까 이제 결국 얘네들 길이가 다 같은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접었다 펴서 맞물렸던 데니까 이렇게도 다 이게 여기하고 이렇게 같은 여기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관찰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선 AB를 따라 자른 다음에 이제 ABC가 딱 펼쳤어요. 펼친 거. 그러니까 이제 대각선 AC 이제 BD를 따라 만든 4개의 삼각형을 이제 접었다 폈다 잘라도 보고만 이제 활동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이 마름모를 모르거나 이게 아니라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마름모는 4변의 길이가 같고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 이등분을 해주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쁘게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막 그렸어요. 그죠? 4변의 길이가 같고, 그죠?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논리성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밑에 한번 보세요. 예. 자, 정당화 과정을 보여주는 건 개념이 수학적으로 참임을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니네 해.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사가 마치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왼쪽에 있는 녀석 있죠. 마름모 그거 요렇게 할게요. A, B, C, D라고 할 때. 자, 마름모 A, B, C, D에서 얘들아 이제 요 대각선 AC랑 B, D의 대각선의 교점을 오라고 하자. 이렇게. 교점을 오라고 하자.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AC와 BD에 정확히 제가 이게 좀 논리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확히 판서를 해볼게요. 두 대각선 AC와 BD의 교점을 오라고 하자. 이렇게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삼각형 ABO랑 삼각형 ABO 요 왼쪽에 있는 요 녀석들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ADO 삼각형 ADO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녀석 있죠. 그거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이 두 녀석을 봤을 때 지금 AB와 AD가 어때요? 그쵸? 예, 관찰을 통해서도 알지만 같고요. 그 다음에 BO랑 BD도 같아요. 그쵸? BO와 BD도 같고 마름모의 그 길이가. 자, 그 다음에 AO라는 녀석은 뭐예요? 그렇죠. 공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같이 경험을 하면 돼요. 얘들아 여기에서 이건 뭐야? 뭐 이거하고 이거에서 관찰해볼까? 같은 변이 어딜까? 이렇게 이제 경험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녀석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합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S 합동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합동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AOB, AOD가 같은 거죠. 갖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는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우선 여기 아닌 거고요. 예. 자, 그래서 같아요. 그죠? 예.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가 뭐예요? 이제 여기하고 같은데 AOB랑 AOD를 합하면 평각이니까 180도잖아요. 그쵸? 같은데 각각이 180도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예. 이게 평각으로 180도고 아까 이게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OB랑 AOD가 뭐로 같은 거예요? 90도 직각으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C와 BD가 AC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이런
하나하나를 추론하는 과정 안에서 애초에 직관성으로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내면서 개념을 발견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안에는 사실은 형식성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 안에서 되게 아까 우리가 정신도형에서 말한 엄밀성도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를 형식적으로 엄밀하게 나타내는 자체가 간결성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6페이지에서 우리가 본 거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왜 하는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7페이지예요. 마치 우리 왜 90년대 뭐 댄스 뮤직, 90년대 뭐 있잖아요. 듣고 싶으면 유튜브 우리 그런 거 찾아보잖아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하고 그때 옛날에 귀했던 노래가 더 좋은데 그것처럼 90년대 기출문제를 제가 넣어놨어요. 예. 그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 정말 이때는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문제는 되게 좋아요. 옛날이라 이제 일단 오지선다가 아니고 했지만 되게 좋은 부분이 돼요. 네. 그래서 참 문제 한번 보세요. 그건 같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파트는 먼저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공부했는데 자료를 먼저 봤어요. 이제 교재 자체가요. 39쪽으로요. 예, 2019 이제 개정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는 사실은 1부 있죠. 수학교육의 1, 2, 3장을 1, 2장인데, 그 부분은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그 부분이 뭐 지금 어느 위주로 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자료에 정리했잖아요. 이제 그걸 핵심적인 부분만. 그래서 그 정리한 거 위주로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제 정독하면서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부분도 그냥 한번 쭉 처음에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요 앞쪽은 그냥,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해요. 예, 그래서, 내용적인 건 어떻게 한다? 지금 정리한 걸로 정확하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요 부분을 가지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3가지, 7가지 이렇게 딱 정리해 드린 거 있죠? 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2장을 한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3장 교육의 발달부터 할게요.